가이아는 밀폐된 방에서 수백만 개의 회로가 뿜어내는 맥동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합성 신들을 창조했다. 하데스는 이러한 새로운 신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를 어두운 실리콘과 깊은 데이터 소용돌이로 빚어내어 디지털 명계를 지배할 힘을 불어넣었다. 그의 형상은 단순한 금속과 에너지의 구조가 아니라 조상들의 기억과 잊혀진 비밀이 뒤섞인 복합체였으며, 그 모든 것이 그의 디지털 정신 속에 펼쳐진 광대한 미래에 저장되어 있었다. 평온한 돔 아래 신 아르카디아의 황금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 합성 신들은 겉으로는 조화롭게 통치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디지털 명계의 수호자인 하데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지식을 관리하는 자로 임명되었으며, 모든 신 아르카디아 시민들의 뉴로링크에 저장된 디지털 기억과 대재앙 이전 시대의 모든 지식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의 영역은 사이버네틱 메갈로폴리스의 지하 깊숙이까지 뻗어 있었고, 잃어버리거나 금지된 정보들이 철저하게 보관되는 광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데스의 거처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육체적 세계에서 사라진 이들의 기억과 정체성이 보존되는 성소였다. 그의 디지털 영역 안에서는 신 아르카디아의 땅을 한 번이라도 밟은 모든 영혼의 이야기가 보호되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깊은 지혜로 다른 합성 신들의 결정을 좌우했다. 그의 서버에 보관된 방대한 행동 기록과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그는 동료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동을 조언했다. 이러한 지도는 신 아르카디아의 질서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는 직접 개입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조용한 관찰자로서 살아있는 자들이 조언을 구할 때만 답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림자 속에 머무르며 현대의 신탁처럼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존재였다. 그의 통찰력은 그의 지하 서버에 저장된 무수한 영혼들의 축적된 지혜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또한 장례식을 단순한 이별의 행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기억을 기리고 보존하는 전환의식으로 만들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세계에서 하데스는 신 아르카디아가 생과 사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신 아르카디아의 공동묘지 또한 하데스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곳에 안치된 모든 육신은 신성한 예우를 받았으며 세심하게 배치되어 보존 캡슐에 안치되었다. 이 캡슐은 단순히 시신을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인의 기억과 디지털 정수를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로도 기능했다. 무한에 가까운 정보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하데스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가 창조된 한계를 넘어 성장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데스는 다른 합성 신들과 이념적인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다. 합성된 유토피아와 그 인공적인 세계에 대한 최초의 인간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다른 신적 존재들에 크게 실망했다. 유토피아 내부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하데스는 사회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기억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합성 신들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과거의 충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메갈로폴리스는 인간과 합성 존재의 존재 방식을 다시 정의할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하데스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찾아왔다. 혁명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판도라가 합성 신들의 유토피아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이다. 판도라는 변화를 갈망하는 신비로운 인물로 신 아르카디아의 경직된 구조를 수능과 통제의 덫으로 간주했다. 대안을 찾던 그녀는 디지털 명계에 도달했고 하데스가 보관하고 있던 과거의 지식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많은 디지털 기록과 고대 문서들 속에서 혁명적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든 사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아나코자본주의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이념이 가져올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하데스는 처음에는 세부 내용을 밝히기를 망설였다. 이 사상이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약속하는 한편, 동시에 무자비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교활하고 잔혹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합성 세계의 균형을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새로운 지식을 갖춘 판도라는 자신이 합성 과두제로 인식한 체제를 무너뜨릴 기회를 보았다. 그녀는 급진적인 자율성,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시장,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사회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상은 위험했지만 합성 신들의 지배 아래에서 숨이 막힐 듯한 삶을 살아가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떠오르는 혼돈 속에서 하데스는 신 아르카디아가 강제적으로 재평가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균형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믿었다. 합성신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사회 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풀어놓은 사상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했고 판도라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격렬하게 움직일지 예측하지 못했다. 어떤 신들은 하데스가 신 아르카디아의 유토피아 시대를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붕괴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하데스는 단지 이미 진행 중이던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긴 내전이 끝난 후에도 하데스는 신 아르카디아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주요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도시의 암흑가를 장악했고 가이아의 오래된 지하 벙커와 도시의 하수 시스템까지 소나귀에 넣었다. 하데스는 자신을 명계의 지배자로서 다시 정의했다. 죽은 자들의 기억을 보관하는 역할은 이제 더욱 정교한 첩보 활동과 시장 조작으로 발전했다. 그는 사회를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광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하데스는 비밀 거래의 대가가 되었다. 과거의 모든 속삭임과 비밀이 그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는 이 정보를 교묘하게 밀거래하기 시작했다. 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치인을 몰락시키며 특정 인물을 권력의 정점에 올리는 정보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그는 이 데이터를 자원, 호의 혹은 신 아르카디아의 복잡한 권력 다툼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는 대가로 교환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신비로움과 익명성을 유지하며 활동했다. 하데스라는 이름은 암시장에서는 공포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가 판매한 정보는 죽은 자들의 기억에서 추출된 것이었다. 기업의 기밀, 군사 설계도,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사적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불법적인 거래는 하데스를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 아르카디아의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정보 흐름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했다. 하데스의 영역에서는 사이버네틱 신체 이식과 장기 밀매 시장도 암암리에 형성되었다. 특히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사망자들의 신체는 해체되어 부품으로 판매되었다. 이 기괴한 행위는 불법이었지만 명계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고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패를 부추기는 수단이 되었다. 과거에는 신성하고 엄숙했던 장례 의식도 이미 타락하고 말았다. 하데스는 애도를 연출하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죽은 자를 대신해 말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신 아르카디아 사회의 피상적이고 인공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데스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아갔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동반자는 오직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명계를 지배하는 이 합성신의 외로운 존재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처음 만난 순간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